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12월 15일자 미 주요 일간지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A27면에 뉴욕시 교육국이 올해 말까지 브루클린에 위치한 학교 3곳을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브루클린 베스포드 스타이 번슨에 위치한 피스 아카데미 중학교와 도시환경중학교, 파운데이션즈 아이카데미 고등학교 등 3군데로 학생들의 저조한 등록률과 낮은 전문성 등이 폐쇄 이유라고 교육국은 밝혔습니다. 3군데 학교의 총 학생 수는 217명 수준으로 피스 아카데미 중학교는 47명입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중학교 중에 가장 낮은 등록수입니다. 또 도시환경중학교는 두 번째 낮은 숫자인 57명이며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중학교의 어떤 학생도 뉴욕주의 영어 테스트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파운데이션스 아카데미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졸업률이 22% 수준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 뉴욕시 도시 전체 학교의 평균 졸업률인 66%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 학교가 내년에 뉴욕시에서 4번째로 낮은 졸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번 움직임이 급작스럽다는 교육계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전직 시장이 재임 기간 중에 문제가 있는 150개 이상의 학교를 폐쇄한 것과는 달리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를 닫는 대신에 필요한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을 선호해왔기 때문입니다. 폐쇄 대상 중에 한 학교 총장인 카르멘 페리냐는 학교 폐쇄는 항상 어려운 결정이라며 현재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학교에 등록할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즈는 A27면과 A32면에 마리화나에 대한 법과 경찰의 조사 관행이 바뀌면서 맨하탄과 브루클린 공공지역의 거리에서 공공연히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또 뉴욕의 경찰위원회를 포함한 뉴욕의 리더들이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있어 대담해지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주는 알래스카주와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돼 있고 뉴욕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지난해 합법화됐으나 진료소에서는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과 경찰위원회 윌리엄 제이 브라티는 경찰은 마리화나는 25g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체포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에 대한 티켓을 발행하는데 경찰이 재량권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규제가 심했을 때보다 거리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더 만연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체포된 숫자는 더욱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면에 지난해 7월 달에 구성이 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특별 조사팀이 노동 착취에 대한 450건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데일리 뉴스는 쿠오모 주지사가 조사한 결과 2,000명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2,700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고 고용주에게 불만을 터뜨린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임금 착취, 의무적인 보상 체계 부족에 대한 위법 사항 등을 언급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내셔널 이민 컨퍼런스에서 모든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노동 착취를 참을 수 없다며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공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대부분이 영어 사용이 어려운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네일살롱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왔으며 네일살롱과 관련한 불법적인 노동 착취는 3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레스토랑 관련 위법 사항은 66건, 건설 산업은 28건, 세차 관련은 17건, 농업 관련은 20건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산업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종종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해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의해 만들어진 네일살롱 별도 조사팀은 지난 5월 달 이후에
1,300건의 조사 건수에 대해 4,000명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2,600건의 불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에 의해 만들어진 네일살롱 별도 조사팀은 지난 5월달 이후 1,300건의 조사 건수에 대해 4,000명의 노동자에 대한 2,600건의 불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뉴욕포스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포스트는 4년에 뉴욕시의 새로운 아이디카드인 아이디 NYC가 시행 두 번째인 해에도 뉴욕시 자전거 서비스인 시티바이크 15% 할인 혜택을 포함해 다양한 무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지난 월요일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열린 내셔널 이민 컨퍼런스에서 관계자인 히스너는 올해 처음 시행한 뉴욕시 신규 아이디 카드 발급은 67만여 명의 뉴요커들이 등록했고 이는 예상보다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카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아이디 NYC를 사용하면 리스 계약과 은행 계좌 오픈, 아이들 학교 등록 시 사인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모든 기초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디 NYC 카드는 올해 33개의 문화단체 프리 멤버십을 제공한 데 이어 2016년에는 40개로 확대할 계획이고 성인 입장료가 $25에 달하는 모마와 구겐하임에서도 무료 멤버십을 제공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 발레 시어터는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과 미 주요 사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 레귤러 휘발유의 정균 평균값이 이번 주에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언론들이 14일 보도했습니다. AAA 자동차협회가 집계한 이날 현재 휘발유 1갤런의 전국 평균가는 $2.02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56센트가 하락했습니다. AAA의 자료를 보면 50개 주 중에서 절반인 25개 주가 이미 $2 미만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인 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34달러인 우유 스몰 사이즈 한 잔에 2.25달러인 스타벅스 커피보다도 싼 수준입니다. 오일 프라이스 정보 서비스 에너지 분석가인 톰 클로저는 휘발유 값이 이번 겨울 평균 1.7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내년 봄쯤 2.75달러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의 상품 분석가인 조디 건스버그는 휘발유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난방용 기름 가격도 지난해 갤런당 3.72달러에서 올해 2.67달러로 $1 가까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570가량 아낄 수 있다고 에너지부는 추산했습니다. 뉴욕 상춘회가 17일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12월 원래 회를 겸한 2015년 송년회를 갖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세진 내과의사의 건강 세미나와 독감 예방 주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춘회 임원진은 14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한인 노인들의 행사 참여 당부와 상춘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등을 전했습니다. 상춘회는 향후 한인 사회 노인들의 갈 곳 마련을 위한 쉼터 마련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박태환 회장은 플러싱 인근 지역의 한인 노인들의 갈 곳이 점차 없어진다며 지역 내 한인 노인들께 쉼터를 제공해줄 뜻있는 이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 뉴욕 동문회가 지난 11일 금요일 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매년 댄스 동호회 볼륨 댄스 퍼포먼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는 탱고와 왈츠로 참석자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H마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수협유통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제주 상품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판촉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18일 오전 11시 H마트 베이사이드점에서의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휴스턴 2개점과 뉴욕 3개점, 보스턴 1개점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제주 상품업체는 18개사로 살아있는 광어와 냉동 수산물, 농산 가공식품 등 71개여 개의 제주산 상품 등을 선보입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 여성의 상징인 해녀 복장을 입은 행사 도우미가 방문객들에게 제주 삼다수를 무료로 증정하고 제주도의 전통떡인 오메기떡과 제주 감귤 등의 시식 판매를 통해 제주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6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번 조치가 세계 증권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광범위하게 예견돼 왔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올해 내내 증시에 들어졌었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동반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신흥시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더해 증시를 다시 요동하게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폴 히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는 금리 인상에 따라 소비와 주택 관련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CNN은 중국 변수 등과 겹치며 증권 시장의 롤러코스터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년여에 걸친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를 매듭지을지를 결정한 통화정책회의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 연준 본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16일 오전 9시에 속개한 뒤 오후 2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하고 약 30분 뒤에 앨런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008년 12월 이후 유지된 제로금리가 7년 만에 끝나며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 신청자의 소셜 네트워크 게시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을 죽게 한 총격 테러범이 미국 이민 전에 성전을 버리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지만 3번의 신원조회에서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절차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개종자를 물색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왔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뜻한 겨울까지 겹쳐 미국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2011년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1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단위인 BTU당 1.902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보다 4.8%가 하락했습니다. CNN은 이 때문에 올겨울에 난방에 필요한 날은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1992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공립학교들이 15일 불특정한 위협 때문에 15일 일제히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LA 통합교육부와 LA 경찰은 이날 오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에 따라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미국의 언론들은 폭발물 공격 위협 때문에 휴교가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LA 통합교육부나 LA 경찰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에는 900여 개 학교와 약 64만 명의 학생들이 소속해 있습니다. 유럽연합회원 28개국 외교관들은 만약에 미국이 일부 유럽연합회원국의 국적자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오셜리번 주미 EU 대사는 미 의회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법안 통과 관련해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출발 공항에서 시행되는 강제적인 생체 정보 조회는 사실상 비자 체제 도입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1,300만 명의 유럽 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게 되고 유럽의 합법적인 상응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안 수준을 전혀 높이지 못하면서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8일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이 된 위조 방지용 전자요건을 사용해 이라크와 시리아 등 4개국 여행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비자 면제 입국 심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먹이 감소로 물고기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미국의 매체인 NP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262개 어종을 조사한 결과 물고기들의 번식과 개체수 보존 면에서 전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생식 능력이 없는 단계 어린 물고기와 먹잇감을 동반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박사학위 과정의 그레고리엘 브리트는 어린 물고기들은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미세 조류 등을 주로 먹는다며 먹이의 부족이 물고기의 감소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수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먹이 감소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